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데이터 이동의 무분별한 자유 보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는 각국의 정책적 재량에 해당합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정부는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데이터 자원을 고유한 체제에 포섭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 육성 등 정책적 기여로부터 국가는 직접적인 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예컨대 EU의 GDPR은 직접적 관리가 어려운 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회원국들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데이터 이동으로 개인정보 남용 및 데이터 안보 침해가 우려됩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남용의 문제를 낳습니다. 한국묘협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미국에서는 11억 건 이상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양질전화 현상을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되거나 국가 안보 패턴이 추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인과 국가는 데이터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예방책으로서 데이터의 역의 이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산업의 비대칭적 구조를 심화시킵니다.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다수 보유한 디지털 강대국들에게 집중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세계 상위 100대 디지털 기업, 다국적 기업 중 63개가 미국 기업에 해당하며 미국이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약소국들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예컨대 인도, 남아공 등은 기술 격차 해소와 세소 확보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무분별한 자유화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본격적으로 임하기에 앞서서 논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 상정하시는 자유보장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주장해주신 형태의 데이터 이동은 두 번째 논거에서 서로 다른 제도로 인한 혼란을 언급해 주신 걸로 보아서 반드시 국제사회 전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되면 조금 더 명쾌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필요성과 또 기대 효과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에 일부 반대 측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데이터 주권과 정책 결정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논거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재화나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되는 데이터의 본질적 특수성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현행 WTO 체제 우리가 익숙한 무역이라는 개념 하에 상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품은 수출된 후에 소기 목적을 벗어나서 가공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데이터의 경우 국경을 넘은 후에 사후적인 가공이나 어떤 변화, 처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생산자 또는 원 소유자에게는 이러한 사후 가공에 대해서 별다르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성에는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현행의 WTO 체제에 기반한 자유무역 논리는 데이터를 온전히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WTO 체제의 기존 논리만으로는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첫째로 기존의 WTO 협정상 명문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화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입론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합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질서의 혼란이 빚어짐이 안 되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데이터의 성질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는 교류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화에 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산업 구조와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인데 어떻게 단일한 국제화 기준을 세계 전반에 통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측이 제시하고픈 대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큰 전제를 가지고 동의를 하되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FTA나
다자 간 협정을 통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각국의 협의로서 진행하고 그 세부 사항을 정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해서 반박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총 세 가지 근거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각국의 정책적 재량이다. 그런데 이 정책적 재량이 보호무역과 같은 조치로 타국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안보 침해에 대해서 보안 문제. 디지털 보안 문제는 국제화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활용 시장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강대국들에게 집중된다고 하였는데요. 오히려 국제화와 파편화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가 된다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WTO 체제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라는 지금 위주로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유무역이 아니라 어떤 무역의 형태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비단 개인정보의 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안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킴을 이미 입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양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질적인 해석을 야기합니다. 즉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어떤 숨어있는 패턴의 안보 이슈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안보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가 정보의 비대칭적인 확보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가능성이나 혹은 국가 데이터의 프록시로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결국 자유보장에서 발생하는 해당 부작용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반대 측의 스탠스를 일부 곡해하고 계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진데 어떻게 단일한 국제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분명히 어떤 일정한 국제화 내지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를 상정하고 그걸 일관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데이터 이동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아닌 국가들이 본인의 어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들의 정책 결정 자유의 권한 내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싶은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FTA 등의 자유화,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한 자유화 조치로 충분히 어떤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활발한 이동, 양자 간의 소통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데이터 약소국과 선진국 간의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양측 모두에게 후생징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국가안보 데이터 주권의 차원에서의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탄성치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와 자유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는 부분은, 국제화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합의 없이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무역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역 장벽으로서 작용한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현지 국가 내 서버를 설치하는 것과 데이터 이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나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는 양 국가 간 자유로운 협의, FTI 협의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의 이동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책적 재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호무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 아직 듣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데이터 안보 침해에 대해서 데이터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유지하면 안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데이터 시장의 데이터 중요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나라도 4월 20일에 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서 데이터 보호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류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계 데이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구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과연 국지화 제도가 그 체제를 전복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찬성 측께서 제시하는 대안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왜 국가의 정책적인 재량이 필요하냐라고 여쭤보고 계신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규범 마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적 재량에 따른 정책 행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 내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당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하는 약소국들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되어 온 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역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찬성 측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WTO 체제 내에서 국제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저희는 근본적인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또한 각국의 그런 단일한 정책 설정이 어떻게 디지털 산업의 그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낙후된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러한 데이터 이동의 제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그런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수단을 제한하여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찬성 측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의 그 본질적인 독과점 구조 속에서 어떻게 디지털 약소국들을 무분별한 자유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커져간 파이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찬성 측에서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짧게 끝났었던 궤도구 후생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대칭적 구조는 국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정책적 정당성은 잘 알겠으나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건 국지화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지화 제도를 선포한 나라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이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108개국의 국이 그 국지화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모두 예상 후생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29개의 데이터 규제를 부과한 이후 무역 생산량은 1.7% 감소했고 생산성은 0.7% 감소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도국의 입장에 관해서 고려해 봤을 때도 국지화가 별다른 후생을 증진시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측 대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하나가 전 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국지화보다는 양측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FT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데이터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것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휴무역과 서비스 무역 시장 초기 관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는 자국들이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느라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FTA 등을 통해서 각국들이 합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니까 지금 현상과 같이 정리된 제휴 서비스 무역 시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데이터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과 시류에 따라서 국제화 상황을 자유와 보장과 또 자유 보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세계적인 시류를 담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거대한 전제로 FTA 등의 양자 협정의 가능성, 그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어떤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시장 전체의 무역 생산성을 증대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디지털 약소국과 중소기업들에게까지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다시 한번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치된 기범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그 효과성이 낮게 기대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 2016년 EU와 미국 간에 체결된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가 4년 만에 폐기된 것을 들어서
국제적 규범 마련의 비현실성과 현재 상황에서의 통상 측면에서의 마찰과 또 갈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데이터 안보 수준의 개발 수준이 높은 국제사회 행위자들 간에도 협의의 어떤 지속과 또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FTA와 같은 양자 간의 합의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거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찬성 측께서는 어떤 일견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 실현 방안의 낮은 적극성과 또 기대하시는 효과의 대단히 높은 파급력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괴리를 해소하고 계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자유보장의 방안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의 가능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에 반해서 효과성의 측면에서 자유보장을 통해서 데이터 무역의 총량을 증진하고 전체적 차원에서의 경제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 창출의 과정에서 데이터 선진국과 데이터 약소국, 미국과 EU가 모두 고루 참여해서 그 편익이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셔서 데이터 이동의 가능성이 어떻게 부와 시장의 일방적인 독점이 아닌 양방향의 생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탄성 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FTA가 비현실적인 조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미 미국이랑 많은 국가들이 FTA 데이터 이동에 관한 FTA를 체결해 왔고 CPTPP 등의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 정당한 정책 목적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EU의 GDPR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의 GDPR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EU 영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역 장벽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 측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비대칭적 구조에서 그 수혜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구조가 다른데 그 시장이 확장된다고 해서 그 구조에 대한 수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화보다 자유화를 선택했을 때 개도국 기업에게조차 후생이 더 크게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국지화라는 저희에게 FTA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거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 측에서 국지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과도하게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지화를 규제하지 않으면 모두 기업과 개인, 국가 모두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 파편화 현상과 또 무역 장벽, 보호 무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 지속적으로 국지화와 자유화를 양분해서 흑백 논리로 주장을 해주신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주장하는 대안과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대안이 지금 현재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찬성 측께서 진정으로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합의 속에서 FTA를 통한 지역주의의 확산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온 바는 그런 각국의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의를 통해 충분히 그런 자유가 재량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FTA로만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드린 이유는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자유의 수준과 찬성 측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의 어떤 자유 보장의 수준이 합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괴리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찬성 측께서 또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재량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의 특수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기존의 WTO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인정보 혹은 데이터 안보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데이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늘어나서 질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가 어떻게 자유화가 앞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백 논리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국제화와 파편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이동 교구가 초당 4.7TB, 규모가 2005년보다 85배 이상 증가한 현 상태에서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국제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국, 미국 등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는 서로 모두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산업만 보호를 하고 인터넷 파편화와 보호 무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는 국제화의 부작용을 같이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 언급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화가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는 손실이 약 660억 달러, 또 소비자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약 1,730억 달러의 손실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런 손실을 막고 또 세계적인 실효를 반영하는 데이터 자유 보장을 하자는 것이 저희 측 주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자꾸 국가의 주권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국가의 주권을 지키면서 국가 간에 일방된 강요가 아니라 합의를 하는 것이 바로 FTA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비자 주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따른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도 충분히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제화를 통해서 서버를 한 곳에 모는 것이 보안 문제가 일어났을 때 후속 조치가 어렵고 이것에 대한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국제화를 주장했던 중국도 현재 지금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데이터 국제화가 어떤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말씀해주지 못하고 진행 가능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신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국제화가 가져오는 피해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찬반 양측은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 경제 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통상의 차원에서 데이터 교역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을 논제로 다음 두 가지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정당성 측면입니다. 반대측은 인격권과 재산권이 결합된 형태인 데이터의 본질적 특수성을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수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국가 정책 결정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양적 전화로 발생되는 국가 안보의 위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후적인 가공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여러 사전적 제한 조치와 그 기준이 비단 보호무역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찬성 측은 이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 달성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그쳐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찬성 측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 후생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미국과 같은 특정 데이터 강대국의 기업에 의한 디지털 약소국들의 데이터 산업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찬성 측의 다소 낙관적인 FTA 체결에 대해서는 사실 FTA는 현상이고 그것은 자유보장의 측면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것이 약소국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드립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주요한 자산입니다. 데이터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모호한 자유무역의 가치는 독과점 시장과 개인, 그리고 국가의 데이터 주권 위기와 양립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대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각국의 정책적 재량이다. 두 번째, 데이터 안보 침해 위기가 발생한다. 세 번째, 디지털 강대국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재량이라는 것은 저희도
심히 수호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호무역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을 제한하고 국제화 요건을 부과하는 중국, 인도 등의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보 침해에 대해서는 국제화를 한다고 자유 보장이 된다고 해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아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를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도 함께 고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강대국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은 화평화 때문에 오히려 더 심화가 될 수 있고 자유 보장 시 문제가 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사회의 막대한 공유 자원인 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는 국경 간의 데이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데이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교류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유화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제화가 발생하고 데이터 시장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제화와 인터넷 파편화를 향해 가는 지금 자유 보장이 없다면 데이터의 가치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유 보장이 없다면 국제화를 주장하는 국가의 기업들에게조차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치명적임을 저희는 앞서 수치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커져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반영한 자유화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자유 보장을 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이터 자유 보장 시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결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